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15년간 중동학 교수로 일하던 제가 지금은 서울에서 한국어로 강의를 하고 있다니까요. 더 놀라운 건 저를 한국으로 이끈 건 단 한 편의 유튜브 영상이었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 남편을 잃고 모든 희망을 포기했던 35살의 저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나라로 떠나게 만든 그 영상은 대체 뭐였을까요? 그리고 국립대학교가 저에게 정식 교수직을 제안한 진짜 이유는 뭘까요? 김치도 모르던 제가 지금은 김치찌개를 직접 끓여 먹고 한국어로 꿈을 꾸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모든 기적 같은 변화의 시작점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었는데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리암 하코엔입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에서 중동학과 교수로 일했던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전쟁 속에서 남편을 잃고 절망 끝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나 다시 살아가게 된 이야기를 말입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김치도, 한글도, 심지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제게 한국은 그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먼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김치찌개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한국어로 학생들에게 강의하며 지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제가 어떻게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었을까요?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 자신도 아직 믿기지 않거든요. 2023년 10월 7일,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저는 히브리 대학교 중동학과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39세의 나이에 15년간 중동 정치학 교수로 일해왔죠. 그날도 평소처럼 강의실에 있었어요. 교수님, 이슬람 문화와 유대 문화 사이에 공통점이 있을까요? 학부생 다니엘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두 문화 모두 가족을 중시하고 교육을 소중히 여기죠. 그리고 제가 대답하려던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너무 익숙한 소리였죠. 미사일 경보였어요. 강의실 전체가 순식간에 긴장 상태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교수님,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모두 책상 아래로 숨으세요. 곧 지나갈 거예요. 강의실 밖에서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학생들을 대피시키는 소리, 교직원들이 뛰어다니는 발소리. 하지만 저는 학생들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교수님, 무서워요. 한 여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전쟁 중에도 교육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저항이에요. 30분 후 경보가 해제되었어요. 학생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평소처럼 강의를 마무리했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집에 조심히 들어가세요. 학생들이 나간 후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어요. 요나단에게 안전하다는 문자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군 의무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미리암 하코엔 교수님이십니까? 네, 맞는데요. 죄송합니다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요나단 하코엔 군의관께서 오늘 오전 가자지구 북부에서 작전 중 순직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학생들에게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요나단은 군의관이었어요. 결혼한 지 12년, 아이는 없었지만 서로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어요. 미리암, 당신이 지식으로 평화를 만드는 동안 나는 현장에서 생명을 지킬게. 요나단의 장례식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같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대학에 갔어요. 강의실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중동 정치, 갈등 해결, 평화 구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제 안에서 열정이 사라졌거든요.
교수님, 오늘 강의 내용이 평소와 좀 다른 것 같아요. 대학원생 레이첼이 수업 후에 말했습니다. 그래요? 뭐가 다른가요? 평소엔 평화가 가능하다고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레이첼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더 이상 평화를 믿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남편이 평화를 위해 싸우다가 죽었는데 세상은 여전히 전쟁투성이었으니까요. 동료 교수 다비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리암, 좀 쉬는 게 어때? 휴직을 신청하든지. 괜찮아요. 일하는 게 낫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연구실에서 요나단이 보낸 마지막 편지를 읽고 있었어요. 결혼 10주년 기념일에 준 청금석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교수야. 지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내 일이야. 15년 동안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평화를 가르쳤어. 그런데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구하지 못했을까? 목걸이의 파란 돌을 보며 요나단의 말이 떠올랐어요. 이 청금석처럼 우리 사랑도 영원할 거야, 미리암. 그리고 당신이 가르치는 평화도 언젠가는 현실이 될 거야. 평화라고 했는데 전쟁만 계속되었어요. 사랑이 영원하다고 했는데 끝났습니다. 모든 믿음이 흔들렸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요나단의 사진을 봤어요. 군복을 입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날 두고 갔어? 평화운동은 누가 하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해 12월 또다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이 있었어요.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이 대학 지하 벙커로 대피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100여 명이 모여 앉아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죠. 대학원생 사라가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어요. 교수님, 이거 좀 봐요. 한국 드라마인데 대학 이야기예요. 지루할 때 보면 좋더라고요. 한국이요? 어디 있는 나라죠?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아시아에 있어요. 김치 만드는 나라 말이에요. 드라마가 정말 재미있어요.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처음엔 별 관심 없었어요. 그냥 시간이나 때우자는 생각이었죠. 화면에는 일제강점기 조선과 독립운동가들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슬픈 이야기만 나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도 우리처럼 아픈 역사가 많대요. 그런데 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화면 속 인물들을 보니 뭔가 달랐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그 사람의 뜻을 이어가려고 노력했어요. 한 장면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절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료가 다가와서 말하더라고요. 슬픔도 사랑의 한 부분이야.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증거니까. 그런데 그 슬픔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그 사람이 원했던 세상을 만들어야 해. 그 순간 뭔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몇 달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감정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나왔어요. 독립운동가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희망을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아, 맞다. 나도 예전에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했었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화는 가능하다고 믿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몇 달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슬픔, 분노, 외로움, 절망감. 모든 게 눈물이 되어 흘러나왔어요. 사라와 다른 학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를 이렇게 우는 모습으로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다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사라가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미안해요.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요나단이 죽은 후 한 번도 제대로 울어본 적이 없었다는 걸 말이에요. 강한 척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한국 드라마를 보며 처음으로 제 마음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벙커에서 나온 후 저는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인터넷으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찾아봤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놀라운 발전을 이룬 곳이더라고요. 유튜브에서 한국 대학교 관련 영상을 찾아봤어요. 서울대학교의 중동학과 소개 영상이 있더라고요. 20분짜리 영상이었는데 정말 체계적이고 흥미로웠습니다. 와, 이 사람들 연구 수준이 정말 높네. 저는 감탄하며 영상을 봤어요.
영상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중동과의 관계, 평화 구축 노력, 문화 교류 등을 다뤘어요. 특히 갈등 지역에서의 평화 중재 역할에 대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상을 다 보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에서 중동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정말 훌륭한 연구 내용이네요.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잊고 지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유튜브 알림이 왔더라고요. 누군가 제 댓글에 답글을 달았다는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영상에 출연한 서울대학교 중동학과 김민수입니다. 이스라엘에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선생님의 연구도 잘 알고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화상 세미나 한번 해보시겠어요? 서로의 연구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처음엔 의심스러웠어요. 왜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정말 학자일까? 하지만 문장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이 있었어요. 며칠 고민하다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화상 세미나 해볼게요. 그렇게 민수와 첫 연락이 시작되었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제안이었지만 뭔가 새로운 가능성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했어요. 몇 달 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학자의 메시지에 마음이 두근거렸거든요. 드디어 민수와 화상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밤 10시,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새벽 3시였어요. 화면에 나타난 민수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미리암 교수님. 만나서 반가워요. 민수가 한국어로 말한 후 영어로 번역해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교수님의 갈등 해결 이론에 대한 논문을 읽어봤어요. 정말 깊이 있는 연구더라고요. 그 말에 오랜만에 학자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요나단이 죽은 후 제 연구에 대한 열정도 사라졌었거든요. 감사해요. 민수 교수님의 한국전쟁 이후 평화 구축 연구도 인상적이었어요.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했어요. 중동과 동아시아의 갈등, 평화 구축 방안, 문화적 접근법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솔직히 이번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정말 매력적인 나라 같아요. 그럼 한번 직접 오시는 건 어떨까요? 네. 갑자기 웬 한국이요? 민수가 설명해 주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해외 석학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한국에서 머물며 강의하고 연구하는 프로그램이라고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강의해요? 괜찮아요. 영어로 강의하시면 되고 한국어 수업도 지원해드려요. 무엇보다 민수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교수님께서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으시면 어떨까요? 그 말이 마음에 콱 박혔어요. 민수가 제 상황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새로운 환경이 필요했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후 일주일 동안 밤잠을 설쳤어요. 한국에 간다는 게 말이 되나? 모든 걸 두고 떠날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간절했어요.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마침내 결정했습니다. 가보겠다고요. 대학에 6개월 연구년 신청을 했어요. 동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미리암, 정말 한국에 가는 거야? 네, 새로운 걸 배워보고 싶어요. 2024년 3월 15일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2시간 비행이었어요. 이륙하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청금석 목걸이를 만지며 생각했어요. 요나단, 나 이제 뭔가 다른 걸 해보려고 해. 너도 응원해주겠지?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써야 할 때가 왔구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조용하다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미사일 경보가 없었거든요. 사이렌 소리가 없다는 게 이렇게 신기할 줄 몰랐어요. 공항에서 나오는데 한국어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아름다운 언어더라고요. 음성이 부드럽고 리듬감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마중을 나왔어요. 화상통화로만 봤던 사람을 직접 만나니 신기했어요. 생각보다 키가 작았고 웃음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미리암 교수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민수가 히브리어로 인사했어요. 어머, 히브리어를 어떻게 아세요? 교수님 오신다고 하셔서 급하게 배웠어요. 샬롬.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를 위해 히브리어까지 배워준 거잖아요. 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게 되었어요. 첫날 저녁 민수가 환영 만찬을 준비해줬어요. 김치찌개와 여러 한국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맵지 않나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먹어봤어요. 처음엔 매웠지만 금세 익숙해졌어요. 뭔가 따뜻하고 깊은 맛이 났습니다. 뜨겁지만 부드러워요.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그럼 다행이에요. 한국 음식이 입에 맞으시길 바랐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전쟁의 국경은 있어도 따뜻한 밥상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요나단과 함께 먹던 이스라엘 음식도 맛있었지만 이 김치찌개에서도 똑같은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을 받기 시작했어요. 50대 중반의 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배운 단어가 감사합니다 하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어색하게 따라했어요. 아니에요. 감사하다는 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해요. 다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엔 마음을 담아서 말했어요. 그렇죠. 이제 됐어요. 한국에서의 첫째 주가 지나가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캠퍼스에서 만나는 학생들이 친절했고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밤에 잠들 때도 폭격 소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서울대학교 중동학과에서 특별 강의를 하게 된 거죠. 첫날 아침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몇 달 만에 다시 본 교수로서의 제 모습이었어요. 긴장되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네, 조금요. 한국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게 걱정돼요. 괜찮아요. 학생들이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강의실에 들어가니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온 미리암 하코엔입니다.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학생들이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첫 강의 주제는 중동 평화와 희망이었어요. 사실 요나단이 죽은 후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가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한국 학생들 앞에서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중동 지역은 오랫동안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는 한국도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죠. 그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말하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직접 전쟁을 경험하신 분으로서 평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 멈칫했어요.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하지만 학생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얼마 전까지는 평화를 믿지 못했어요. 전쟁에서 소중한 사람을 잃었거든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 와서 깨달았어요. 평화는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강의 도중에 한 학생이 영상통화를 요청했더라고요. 북한에서 탈북한 학생이었는데 현재 한국에 정착 중이라고 했어요. 교수님, 저도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살고 있어요. 교수님처럼 전쟁의 상처를 갖고 있지만 이곳에서 희망을 찾고 있어요. 그 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 순간 과거가 떠올랐어요. 요나단도 평화를 꿈꿨었는데 이룰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번엔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슬픔보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래, 평화는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작은 노력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한 학생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교수님, 오늘 강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교수님 덕분에 평화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오늘 어땠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제가 교수라는 걸 다시 느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다시 믿게 되었어요.
지금은 한국에 정착한 지 1년 3개월이 넘었어요. 처음 6개월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정식 교수직을 제안해줬거든요. 현재 저는 서울대학교 중동학과에서 정식으로 일하고 있어요. 갈등 해결과 평화 구축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강의하는 것도 이제 자연스러워졌어요. 학생들과의 관계도 정말 좋아요. 이스라엘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가르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반도 평화 과정과 중동 평화 과정을 비교 분석해 볼 거예요. 서로 다른 지역이지만 배울 점이 많을 거예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저처럼 타국에서 온 학자나 학생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교수님도 처음에 한국 생활이 어려우셨나요? 중국에서 온 교환학생이 물었어요. 물론이에요. 언어도 어렵고 문화도 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제 집 같아요. 그럼 저도 적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해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도 저처럼 이곳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국제 학술 교류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한국의 대학들 간의 교류를 늘리는 프로젝트입니다. 내년에는 첫 번째 공동 세미나를 열 예정이에요. 정말 가능할까요? 제가 민수에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교수님이 증명해 주셨잖아요.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와 협력이 가능하다는 걸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김치찌개도 직접 끓일 수 있게 되었고요. 집 근처 아주머니가 요리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평화로운 거리가 보여요. 학생들이 웃으며 학교에 가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출근해요. 미사일 경보도 없고 전쟁의 공포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이 있을 뿐이에요. 지금도 매일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갈등 해결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감사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저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는 것에 말이에요. 오늘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어요. 새로운 학생들이 강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학생들과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겠구나. 요나단이 꿈꿨던 그 세상을 말이야.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제 자신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의 따뜻함이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있어요. 한국이 저에게 그런 곳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상처받은 제 마음을 어루만져준 따뜻한 나라, 절망에 빠진 저에게 다시 희망을 선물해준 아름다운 나라였어요.